안녕하십니까.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. 이래저래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입니다.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되실 텐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에어컨은 필터 청소만 잘해도 3에서 5% 정도 전기를 아낄 수 있고요. 냉장고는 가득 채우면 냉기 순환이 어려워서 전력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70% 정도만 채우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탁기는 빨래를 한데 모아서 찬물로 세탁을 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. 잊지 마시고요.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분에 인공치아를 심는 시술로 치아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개인마다 구강 구조나 치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법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. 요즘에는 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가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만나보시죠. 자연 치아가 손상된 경우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. 문제는 잇몸뼈가 부실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, 여기 잇몸뼈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방법인 뼈 이식 임플란트가 등장해 화제다.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공개한다. 임플란트 시술, 잇몸뼈 상태 중요.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다. 이에 많은 사람들이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데,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 중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뼈 이식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. 뼈 이식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지지하기에 부족한 잇몸뼈를 자가골, 동종골, 이종골, 합성골 등 여러 가지 골 이식제를 통해 먼저 이식한 후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방법입니다. 이 시술법은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술 성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임플란트 시술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잇몸뼈의 상태라고 한다. 잇몸뼈가 충분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예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,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잇몸뼈에 심는 수식입니다. 따라서 잇몸뼈가 약하거나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경우 시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잇몸뼈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진행하게 되면 임플란트의 탈락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재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앞서 3차원 CT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해 정밀 진단을 하고 예측 가능한 시술법으로 오차를 최소화해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, 임플란트 시 뼈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등 추가적인 수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치료 계획이 잘 정립되어 있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치과를 선택해야 합니다. 그리고 임플란트는 외과 시술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는 만큼 감염 방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, 임플란트 후 사후 보정한 내용의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 뼈 이식 임플란트 어떻게 진행될까? 먼저 뼈 이식술을 통해 부족한 잇몸뼈를 보충하고 약 2, 3개월 경과 후 잇몸뼈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데, 잇몸뼈가 약한 환자들의 경우 뼈 이식 임플란트를 통해 보다 튼튼한 식립이 가능하다고 한다. 한편 임플란트는 시술 후 사후 관리에 따라서 임플란트 기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, 병원이 정해준 시술 후 내원 일정에 맞춰 잘 내원해 주셔야 하며 식립한 치아와 그 주위의 잇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나 보철물을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잇몸뼈가 부실해 임플란트 식립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면 잇몸뼈를 충분히 재건한 뒤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식립할 수 있는 뼈 이식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? 황재호 원장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. 임플란트 시술이란 이제 자연 치아가 탈락된 자리에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수식입니다. 인공 치근을 먼저 식립하고 그 위에 지대주를 올린 다음에 보철물을 올리게 되는 과정으로 완성되는데요. 이러한 임플란트 수식을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받을 수 없어서 좀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왜냐하면 잇몸뼈가 없는 경우에는, 소실된 경우에는
이러한 임플란트 수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아, 그럼 잇몸뼈가 소실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?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. 잇몸뼈가 소실된 경우를 위해서 이제 개발된 수식들이 있는데요. 간단하게 말해서 그게 뼈 이식 임플란트입니다. 잇몸뼈가 소실된 부위에 뼈를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좀 더 튼튼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치주 질환 같은 잇몸 질환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잇몸뼈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뼈 이식을 통하여 이제 잇몸을 회복하게 됩니다. 그럼 뼈 이식 임플란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임플란트 수식 자체도 까다롭기도 하지만 뼈 이식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. 특히 이제 여러 과의 협진을 통하여 환자분의 구강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이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되고요.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뼈 이식이 필요하신 상태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신중한 병원 선택이 중요합니다. 임플란트가 워낙 발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20대 후반부터 1년에 한두 번 정도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. 이러한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함께 꼼꼼한 칫솔질을 환자분 스스로 열심히 해주셔야만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즘 물놀이 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. 물놀이 한 이후에 유행성 결막염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 유행성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할 때 반드시 물안경을 착용하고 수건 같은 개인용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말아야겠습니다.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